싫어하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라. 비 오는 날이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지요. 그 중에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도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길을 가다 불현듯 제발 오늘은 그 사람만 만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는 기묘한 우연. 혹시 지금 그런 감정을 안고 계신가요? 왜 인생은 우리에게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요? 고요한 산사에서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에 들어온 이후로 한 도반과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거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 피하려 하는데 오히려 더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다른 도반들은 가끔씩 보는데 그 사람만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요? 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이구나. 그대가 묻는 그 의문은 인연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단다. 왜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자. 우리 마음은 신기한 그물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 마음의 그물에 걸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은 더 강한 흔적을 남깁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그 도반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자주 보인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단다.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의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감은 우리 인식 속에서 더욱 커지지.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수많은 순간들이 모두 마주침으로 인식되는 것이지. 다른 도반들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횟수로 마주치고 있을 수 있어. 다만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뿐이야. 마음속에 품은 감정은 우리의 시선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길을 걷다가 수백 명의 행인을 스쳐 지나가도 마음에 담아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마치 붉은색을 생각하면 갑자기 주변의 모든 붉은색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누군가를 의식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순간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스승님, 단순히 제가 그 사람을 의식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도반들도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대는 혹시 해질 무렵 산책을 하며 자신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때로 우리 내면에 감춰진 그림자의 연장선상에 있단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보자. 그대가 그 도반의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하는가? 그는 항상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행법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고 느껴져요. 그렇군. 그대는 혹시 자신의 수행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젊은 수행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그대가 그 도반에게서 보는 교만함은 어쩌면 그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
혹은 그대가 깊은 내면에서 소망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감의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심리학자 융이 말한 그림자의 개념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부하는 타인의 모습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 즉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자꾸 마주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그 그림자와 대면하고 화해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에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은 실타래와 같아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얽히기 마련이지. 누군가와 갈등이나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란다. 그래서 우주는 그 실타래를 풀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인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완결되지 않은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끝난 관계일수록 더 강한 미해결 에너지를 품고 있어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 크게 다투고 화해 없이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이사를 갔는데 놀랍게도 그 룸메이트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우연한 만남이 거듭되면서 결국 오해를 풀고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삶은 때로 이렇게 미완의 관계를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런 만남이 있을 때마다 자문해보게. 이 관계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풀어야 할 매듭은 무엇인가? 라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찾아보게. 하지만 스승님,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자꾸 마주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곧 생각하는 것이란다. 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면 오히려 흰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과 같지. 우리의 마음은 거부하는 대상에 더 강하게 끌리는 자석과 같아.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이러니한 처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의식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가 그 도반을 피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길로 가거나 식당에서 그의 반대편에 앉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대의 일상은 그 도반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결국 더 많은 마주침이 일어나게 된단다. 또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강하게 집중하는 대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끌림의 법칙과도 통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특정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과 관련된 미묘한 신호들을 더 잘 포착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그와 마주칠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피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강한 감정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수많은 일상 속 마주침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이야. 노사는 잠시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 특정한 영혼들과 만남의 약속을 했다고 해. 특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영혼들과는 더욱 강한 약속을 맺었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게 느끼는 관계일수록 더 깊은 배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관계의 깊은 차원을 시적으로 표현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종종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년간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한 동료와 늘 갈등 관계였습니다. 퇴직 후 그는 그 관계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동료의 날카로운 비판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장 불편한 관계가 결국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불편해하는 그 도반을 원수라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바라보게. 그가 그대에게 인내와 자기 성찰 그리고 진정한 수용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니. 스승님, 그렇다면 이런 만남은 모두 정해진 운명인가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요? 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과 자유해지는 물과 물결 같은 것이야. 분리할 수 없지만 분명히 구분되지. 우리는 특정한 넙의 그물 안에서 태어나지만 그 그물 안에서의 움직임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단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행위와 선택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자꾸 마주치는 상황은 과거의 인연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만남 자체는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그대의 선택이야. 적대적인 마주침으로 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볼 수도 있지. 그 선택이 다음 만남의 질을 결정하게 될 거야. 우리가 특정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것은 어쩌면 아직 그 관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 같은 유형의 갈등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교훈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나는 이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야. 감정을 부정하면 오히려 그 힘이 커지지. 둘째,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어. 그대가 그 도반에게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확한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해보게. 셋째,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을 키워보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 그 도반의 교만함 뒤에는 어쩌면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마지막으로 집착을 버리고 흘러가게 두게. 인연은 억지로 맺으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이야. 이 네 가지 지혜는 단순히 불편한 만남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 도반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마주침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노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구나. 기억하게.
우리는 종종 피하려는 것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지.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더 크게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싫어하는 사람과 자꾸 마주치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심리적, 영적 법칙이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과제를 가리키는 지표이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삶의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편한 관계가 종종 가장 큰 스승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관계는 본래의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불편한 만남조차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에 씻긴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불편한 감정에 비가 내린 후에야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모습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이, 심지어 가장 불편한 인연조차도 여러분을 더 깊은 지혜와 평화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나누어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지혜의 강을 이룰 것입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